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정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네. 방금 전에 인트로죠. 네. 우리가 방송했잖아. 방송 촬영했잖아. 네. 근데 참 좋은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내가 이제 사실은 나도 멋지긴 멋진데 좀 뭐랄까 내가 요즘에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 컨셉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 컨셉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앞뒤를 보니까 이건 괜찮다. 아까 오늘 갖고 오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인트로처럼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뭐랄까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우리가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하잖아. 일단은 떨어진다 해도 마음이 편한데 자 내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뭐 길게 끌 게 아니라 휠라홀딩스인데 그 내용이나 그리고 이런 건 참 좋아.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살짝 우려를 표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내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소비재 업종의 어떤 재고가 네. 너무 많이 쌓여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특히나 이제 의류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쌓여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야, 이게 의류 OEM, 우리나라 의류 OEM에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잖아.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패션 의류 쪽이란 말이야. 물론 골프도 있지만. 네. 그래서 야, 이게 과연 괜찮나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우려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무슨 소리냐면 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실질적으로 재고가 늘어났을 때 가장 위험한 거는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게 결국은 매출로서 증명이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그 매출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재고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결국 이 재고라는 건 쌓고 쌓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낙가마가 등장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데 이게 철강이나 이런 데하고 또 틀려요. 철강 같은 데는 사실 철강 네.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의류나 이런 건 어떠겠어? 재고라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편하게 신상이라고 하잖아. 새로운 새해 들어서 새로 나오는 상품 신상이라고 하는데 이 신상이 1년만 지나면 그야말로 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지. 중고 차량이나 마찬가지처럼. 땡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고급 브랜드는 불태워버리더라고요. 없애버려요. 오히려 그게 소각시켜버려요. 예. 브랜드의 어떤 뭐랄까 가치 희석 때문에. 가치가 안 좋아지니까. 예, 안 좋아지기 그렇지.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재고라는 거는 지금 뭐 몇천억이다 그러면 몇천억 되는 재고가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부분이 그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재고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만 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핵심이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 재고에 대한 걱정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래서 휠라홀딩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5%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랄까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는 이미 1분기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2분기를 되게 우려했던 거야. 네. 그래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휠라홀딩스가 거의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다고. 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그런 우려가 확 줄어든 거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휠라홀딩스는 사실 저희 주사위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었고 예전에 한번 다뤘지. 네, 저도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던 종목이라서 휠라홀딩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는 제가 살펴보진 않아가지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제외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끝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지적이야. 사실 이 휠라홀딩스의 핵심은 이제
아쿠시넷이라고 네. 예, 그 골프 브랜드. 골프 브랜드 타이틀리스트지. 네. 그쪽 아큐시넷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너무 비싸게 샀지 않느냐라는 측면과 그리고 매출이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좀 좋은 매출을 보였었는데 네.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아무래도 지금 힘들잖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봉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걸려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뉴스가 뭐냐? 매출의 증가인 거야. 만약에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거 봐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소하는 거지. 그래서 자 재고에 대한 부담 뭐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축소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다 해소한 게 매출의 증가라는 거지. 수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걸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그 휠라홀딩스의 핵심 내가 보는 컨셉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을 이미 연초에 2월 달에 느꼈어. 2월 24일 날 느꼈어. 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갖고 뭔가의 어떤 그 투자의 그러니까 사업 계획에 승부수를 던졌어. 그때 이미.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같이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지금 병렬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때부터 여기 지금 대주주가 누구냐면 이거 보이지 않네. 이럴 때 이제 그 자, 인터로즈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맞아. 그래서 2002년 2월 24일 날 그 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 대주주가 피에몬테라고 윤윤수 회장의 이제 개인 회사 형태인데 비상장 개인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7월 24일까지 15번을 걸쳐 가지고 254만 주를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주가가 낮다라는 거를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1번이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보면 2월 24일 날 전략을 5개년 계획이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이런 5개년 계획이니 뭐니 이런 거를 할 때 사실 대표이사가 바뀌는 게 먼저거든. 그래서 대표이사가 와서 계획을 발표하는 게 먼저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2월 24일 날 방금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잖아. 네. 대표이사가 언제 바뀌냐면 5월 1일 날 대표이사가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 개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이미 회사에서는 전사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고 이 밀어붙이는 목표에 가장 맞는 대표이사를 데려왔다는 거지. 대표이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이 밀어붙일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갖고 업계에서 찾아온 거야. 김지현 대표이사라는 분이 5월 1일부터 왔는데 네. 이분이 혹시 어디서 있었겠어? 아까 지금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어. 대한민국. 역시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아니에요? 맞지. 맞잖아요. 이름도 김지현. 네.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죠. 북한은 아니니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역시 명쾌하십니다. 그럼요. 투자자잖아요. 확실하게 알고 투자해야죠. 그러네. 그래서 이분이 뉴발란스 그리고 푸마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 뭐랄까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람이야. 2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그 여러 번의 어떤 그런 성공 신화를 썼던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야, 이 고인물 데려왔네. 고인물이야? 고인물이면 나쁜 거 아닌가? 고인물 이 안에서 고여서 엑기스만 남은 거지. 엑기스만. 고인물. 그러니까 진정한 고인물 데리고 왔네.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휠라홀딩스가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 뭔가의 어떤 사업적인 승부수를 던짐에 있어서 또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모시고 와서 근데 그게 지금 불과 어떻게 보면 5월이니까 좀 3달 됐네요. 근데 2월 24일 날 했으니까 결국은 불과 지금 한 6개월. 2분기, 6개월, 2분기 만에 네. 지금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번을 이런 거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거를 2분기 그 분기 보고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 내지는 기대를 안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숫자는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2분기에 이제 이걸 탁 돌이킬 수 있는 숫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차트가 상당히 지난 금요일 날 멋진 모습이 나왔어. 야, 떡볶이가 또 장대가 나와. 그렇지. 이건 뭐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보는 순간. 이거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재고가 많은데 이거 그냥 괜히 이거 쫓아갔다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내가 이제 회사를 다시 한번 깊숙하게 판 거야. 그랬더니 괜찮더라는 거지. 야, 이거 그 비판의 대가가 있잖아요. 방 PD라고 차트 보면서 비판해 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뭐랄까 나를 반박할 수 있는 네. 그런 논리를 한번 주면 나도 또 큰 도움이지. 알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시죠. 일단 차트를 쳤으니까 좀 살펴봐야죠. 자, 책을 일단 확실하게 외국인이 많이 샀네요. 확실하게 고개를 내밀었고. 그러게. 이건 뭐 차트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뭐 거의 2년에 가까운 바닥권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서 이건 뭐 차트상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조정받으면 조정받아서 사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는 건데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는 상승이냐 뭔가가 뭐랄까 아까 인트로 줘봐 걱정할 거 없이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실 기업 분석을 봐도 그래.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매출 봐. 지금 지난 19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코로나 시국에 잠깐 주춤했다가 바로 쭉쭉 차고 올라왔다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인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근데 주가를 다시 보라고. 주가를 보면 이미 바닥이잖아. 저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재고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다라는 뜻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뭐랄까 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이 훨씬 덜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네가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생산 시설이 없다. 다 OEM이나 ODM으로 한다고. 힐라가. 힐라가 자체 생산 시설이 없어. 아큐시넷 이 타이틀리스트 쪽은 생산 시설이 있는데 이 휠라 홀딩스 자체에는 그러니까 휠라 쪽 사업부에는 생산 시설이 없어. 다 OEM으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고 부담이 있겠지만 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생산 시설을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의료 쪽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화승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OEM, ODM 위주로만 하는 그런 기업. 그렇지. 정확한 지적이네. 왜냐면 그런 데는 생산 시설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재고를 계속 안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 휠라홀딩스는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회사랑 정반대인 거네요. 그렇지. 네. OEM, ODM을 반대로 주는 곳이니까 네. 생산 시설에 대한 유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놀리면 인건비 어떻게 할 거며, 그렇죠. 그 고정 비용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맞아요. 여기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줄이면 줄일 수는 있지. 그러면 이게 최근에 보면 의류나 이런 게 좀 이런 식으로 좀 상승한 종목이 많거든요. 근데 완전 해석이 완전 달라지네요. 달라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무역이나 이런 거는 의심을 해야 돼. 올라갈 때 이거 너무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트 플레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잘못하면 이거 상승 추세 탄 거 아니야? 그러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러나 이거를 내용을 명확하게 알면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챕터가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빼야겠다. 이런 챕터가 또 있다고. 이거 딴지 걸려고 했는데 딴지 걸 게 많이 없네. 왜냐면 이게 지금 요 상승이 중요한데 저는 요 구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이게 뭐 한 방에 팍 올라 그건 그렇지,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 이제 초기 국면이잖아.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하는 이런 계단식 이게 되게 무서운 차트거든요, 사실은. 이런 차트에서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금 휠라라서 좀 아직도 저는 이게 차트라든지 아까 그 재무 같은 거 봤을 때는 휠라라는 글자 빼면은 괜찮은데 왠지 모르게 이 휠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저점이고 차트 모양 좀 딱딱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건 좋거든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조금 해결이 된 게 저는 자체 생산 시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래, 그런 부분이 크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방 PD가 이게 휠라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한때 잘 나갈 때는 엄청나게 그 뭐랄까 브랜드 파워가 있었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역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이 그 한마디로 절었잖아. 네, 속된 맞아요. 표현으로.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좀 바닥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또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방 PD가 우려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근데 지금 이 상승을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전에 그런 부분들 재고에 대한 나도 그랬다고 했잖아. 처음에 딱 올랐을 때 이거 또 괜히 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 단기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그 구분을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의류 OEM이나 ODM이나 이런 업체하고 그것만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을 하고 이렇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업체하고는 약간 그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야, 지금 보니까 떡볶이 나올 때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키워 올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예, 외국인 따라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휠라홀딩스 하면 사실 휠라홀딩스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맞아. 사실상 타이틀 리스트잖아요. 맞아, 골프. 맞아. 물론 이제 또 중국에서도 휠라의 다른 브랜드, 인수한 게 아니라 휠라의 다른 이름의 브랜드로 중국에서도 골프웨어가 좀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골프웨어 쪽은 어떤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고 보니까 깜빡 잊고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방 PD가 또 역시 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럼요. 잘 짚어줘서 나의 어떤 준비된 부분을 또 탁 이렇게 끌어내 주는 거 고맙네. 아닌데 저 빈틈을 찾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나도 그래. 사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반신반의 휠라홀딩스에 대한 반신반의였기 때문에 야 이게 의심의 시각으로 계속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근데 종목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들을 몇 개 알게 되는데 일단 이제 골프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굉장히 지금 뭐랄까 인기를 얻고 무슨 뭐랄까 지금 되게 웃기더라고. 그 미국이 스포츠가 아주 대단하잖아. 뭐 네. NBA도 있고 그렇죠, 뭐 예. 무슨 메이저리그도 있고. 예. 근데 이게 골프가 1위야. 지금. 그 사용자 수로서 3,700만인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그 동기 대비 1위야. 근데 그건 당연하지. 또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코로나 시국을 따지고 보면 이게 아무래도 대면 접촉이 골프가 가장 적잖아.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뭐냐 했을 때 골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 사람만 안 만나면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난다라는 거는 그것만 가지고 뭐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매출은 지난 2021년이 피크였는데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러니까 6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타이틀 리스트 그 골프 공이 그 60%래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그것도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 나는 뭐 여러 가지 그 골프 공이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서로 과점적인 형태를 하고 있다 했는데 60%면 독점이야 거의. 그러니까요. 되게 의외인데 이거 그러니까. 로스트볼만 쓰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주워다가 진짜 로스트볼. 저는 사는 게 아니라 로스트볼을 주워다가 쓰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의외예요. 그렇다니까. 그렇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PGA 프로들 중에 74%가 네. 타이틀 리스트를 쓴대. 뭐 클럽을 공을. 공을 어. 공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프로가 쓴다는 얘기는 이미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랄까 브랜드 파워는 이미 독보적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스포츠하고는 달리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들이 쓰는 그 뭐랄까 브랜드, 장비 이런 것들을 좀 쫓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모습이다. 그래서 아까 골프웨어에 했지만 골프웨어는 풋조이라는 브랜드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자 그쪽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거의 한 30% 정도 전년 대비를 했을 때 한 30%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그 견인을 했더라고. 매출 상승을 견인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휠러 홀딩스의 지금 첫 번째 그 뭐랄까 그 매출 상승의 어떤 스타트는 골프 쪽에서 끌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더라고. 야, 우려했던 바와 다르게 오히려 골프에서도 두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오히려. 네. 야, 그러면은 제가 빈틈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힐러홀딩스 한 번 더 속아보자의 느낌. 왜냐면 지금 사실 이 의심과 이런 거는 많이 당해봐서거든요. 그렇지. 물론 이제 힐러에 당했다기보다는 시장에 당한 걸 수도 있는데 코로나에 당한 걸 수도 있고 시장에 당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당했잖아요. 어쨌든 힐러에 대해서는. 맞아. 네. 그래서 나도 아마 마찬가지야.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속아보자의 느낌으로 왠지 걸고 싶은데 약간 그런 이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저거 되게 다 좋은데 의심을 다 짚어봤는데도 걸리는 게 없어. 그러면 이때는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거든. 투자는 약간 이것도 있는 거 같아요. 맞아. 약간 투자는 약간 믿어 못 믿어도 필요한 것 같아서 자, 그럼 믿어 못 믿어. 다른 거 다 봤는데 괜찮아. 일단 가보자. 렛츠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이게 뭐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그런 의심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의심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나도 그 뭐 포트폴리오에 넣지는 못했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휠러 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접근을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투자에 임하려고 하는 거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종목을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 이제 리포트 관련한 그 컨텐츠를 못 보신 분들한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 저희가 리포트를 관련해서 해석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